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마다 3시 뉴스 브리핑에서 만날 수 있는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재호 전 새누리당 의원, 유인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첫 소식은 사흘 동안 계속된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소식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연단에 섰는데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역사 문제도 한일 위안부 합의, 역사 교과서, 건국절 논란으로 역사를 대통령의 역사와 국민의 역사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외교와 남북 문제도 사드 찬성이다, 사드 반대냐로 국민을 둘로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대통령께는 무엇이 남는 것인지, 국민의 불신과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대한민국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야당 대표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왜냐 그러면 사실 이번 국회 대표 연설이 사실상 현 정부에서는 마지막 정기국회는 다름이 없죠. 내년에는 대선 한가운데 정기국회가 열리니까 내년에 정기국회 대표 연설은 큰 의미가 없고요. 이번이 현 정권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대표 연설이어야 하니까 야당 대표로서는 현 정권의 총체적 부실을 대통령에게 겨눌 수가 있는 그런 이야기죠. 박지원 대표가 개헌 얘기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근데 개헌하면 원래 이재호 또 의원께서 상당히 무게를 갖고 추진하고 어제 늘 푸른 한국당 창당 발기인대회도 하셨는데 이 개헌과 관련한 박지원 대표의 연설은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당 대표 연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체된 정국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점이 있어야 되니까 박지원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발전의 걸림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개헌을 제시한 거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생 경제를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같은 야당에서 경쟁하고 있는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치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이제 세상 민심을 전한 거죠. 대통령이 문제라고 하는 건 야당 대표로서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걱정스러운 건 저렇게 얘기하면 대통령한테 좀 바뀌는 게 아니라 거꾸로 저 국회는 없어져야 될 때라고 아마 대통령은 생각하실 것 같은 게 참 걱정입니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청와대에서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박지원 대표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라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일종의 건의를 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남북 문제 특히 이제 이거는 제일 첨예하게 진영 간에도 갈리고 여야 간에도 갈리는 건데 저는 지금의 청와대는 저쪽에 조속한 붕괴, 압박을 조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은 무너질 텐데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지금 정상회담 하라고 해봤자 저는 마이동풍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박지원 대표로서는 저렇게 건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지원 대표의 연설이 원래 국회 대표 연설이 40분 동안 배정이 됐는데 박지원 대표 연설은 12분을 넘겨서 했다고 합니다. 상당히 할 말이 많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어쨌든 간에 박지원 대표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번 정기국회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번이 국회 대표 연설 일종의 데뷔전이었는데요. 새 정당 대표들의 연설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비교를 한번 해보실까요?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절 국정에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국민이 뽑은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것 역시 사과드립니다. 우리 모두 국가와 국민을 위해 화끈하게 서로 협치하고 도와주는 관행을 만듭시다.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지난 8년 동안 방치만 하고 있다가 심각한 비상 경제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대한민국 주력 산업을 다 까먹고 있습니다. 민생 경제 전반에 대한 대통령과의 긴급 회동을 제안드립니다. 대통령의 흔쾌한 수용을 기다리겠습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대화하는 합리적인 정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이 아니었다면 30년 만에 가장 빠른 국회 개원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아니었다면 정부의 추경 편성도 국회의 추경 통과도 없었을 것입니다. 3시 뉴스 브리핑 팀에서 일종의 그 제목을 붙인 겁니다. 이정현 대표는 사과와 호소, 추미애 대표는 경제 비판과 협치 사이, 그리고 박지원 대표는 고수의 화법, 이렇게 한번 붙여봤는데요.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정현 대표와 추미애 대표 데뷔전이었는데 어떻게 잘 연설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정기국회 연설이 박근혜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정기국회인데 여당의 대표로서는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까지 잘한 일은 뭐고 잘못한 일은 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국면을 바꿔나가려면 새누리당으로서는 큰 틀에서 정치개혁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큰 걸 이야기해야지 무슨 신한국당 때 한나라당 때 있었던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때 뭐 잘못해서 사과하고 그건 자기 인내도 맞지도 않는 이야기고 그런 거는 현 정권을 이끌어가는 여당 대표로서는 새로운 뭔가 나라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을 제시할 테니까 여기에 야당도 협조해달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저런 거는 옳지 않고요. 추미애 대표도 야당 대표로서는 조금 무게감이 떨어지는 그런 대표 연설이 아닌가. 야당 대표로서 무슨 정권을 공격하는 건 좋지만은 그러나 현 정권이 이런 일을 잘못했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대안을 제시한다. 이렇게 해서 새누리당도 좀 정신 차리고 국민들도 도와달라면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그냥 한 국회의원으로서 연설하는 것처럼 하면 대표 연설이 별 의미가 없죠. 이재호 의원께서 혹시 두 대표가 정치 후배고 연배도 아래여서 혹시 조금 마음에 좀 흡족하지 않으셨던 거 아닌가?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러나 뭐 후배고 연배가 어리다 해서 당 대표의 연설을 일부러 폄하할 건 없고 지금 국면에서 당의 대표는 나라가 총체적으로 어려운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뭔가 타겟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이런 연설이 있어야 국민들이 듣고 아 맞아 저렇게 하면 되겠어 이런 생각을 줘야지 저 연설 들으면 짜증나잖아요. 유인태 의원께서는 이재호 의원의 말씀과 진단에 동의하십니까? 뭐 대체적으로 동의하죠. 근데 그 이정현 대표 연설 중에 처음에 뭐 시중에 SNS에 떠도는 얘기를 가지고 국회를 그렇게 깎아내리잖아요. 국회의원이라고 그랬죠. 뭐 심지어 국회의원이니 뭐 여러 그 무슨 엄청난 특권이 저는 그 여당 대표로서 마치 지금 대통령의 인식을 그대로 청와대가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냐. 청와대 입장에서 국회 없어지면 딱 좋죠. 그걸 대변하는 정말 이정현 대표가 지금 깝깝한 건 사실 대통령 때문에 깝깝한 거 아닙니까? 민심을 거슬러 저렇게 불통을 하고 그러면은 앞으로 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어떻게 협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뭘 반성하고 우리도 어떻게 할 테니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뭐 지금 이재호 선배도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뭐 그걸 제시해야지 그 조금 핀트가 좀 안 맞았죠. 이번에. 예. 예. 그러니까 이정현 대표는 국회에서 야당 보고 진심으로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고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 앞에 정말 대통령 발목을 잡더라도 대통령께서 나라를 위해서 진심으로 도와달라.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풀리는 국면입니다. 예,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달라. 근데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는 이정현 대표가 하실 말씀이 참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이 방송 보신 이 새누리당 관계자분들 이정현 대표 한번 나오시라고 꼭 좀 전해주십시오. 저희가 반론을 할 기회를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 대표 얘기를 두 분이 하셨는데요. 지금도 이정현 대표 얘기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정현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나란히 마치 서로 짝이라도 한 듯이 군부대를 찾았습니다. 영상이 참 재미있는데요. 한번 영상 보시고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군복 코스프레 하는 식으로 하는 잠깐 왔다 이렇게 가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혹시 여러분들의 불편을 드렸다면 너무 죄송하고 송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죠, 뭐 우리 아들. 우리 튼튼한 안보가 없으면 민생도 기업도 다 어렵습니다. 오늘 국회 연설에서 민생 안보를 역설했습니다. 국회에서는 또 야당은 야당대로 우리 민생 안보에 대해서 꾸준히 도와드리고 또 국방을 지키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말이죠. 이런 명절을 앞두고 나면 꼭 정당에서 군부대를 찾아요. 네. 군부대 찾으면 효과가 있습니까? 근데 거꾸로 되게 추석하고 연말에 가던 걸 또 안 가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전후보당은 아주 우리 60만 군이 이렇게 우리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는데 쳐다도 안 본다고 그럴 테니까 저건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그 연례적으로 하던 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라고. 근데 명절 때가 되면은 가는 곳이 군부대하고 시장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좀 불우한 시설, 부르시설 같은데 가고 딱 세 군데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기차요. 기차역 서울. 그 이정현 대표 어쨌든 간에 뭐 기존에 보지 못했던 모습을 보여줬어요. 같이 구보도 하고 군가도 부르고 노래도 부르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건 참 좋은 모습인데요. 저도 정부에 있을 때 명절 때 군부대를 가봤는데 사실은 저게 연례 행사가 돼서 지금 우리 유인태 의원 말씀하신 대로 뭐 하던 거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은 사실은 저게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저 가면 그 부대 사병들요. 며칠 전부터 청소하고 고생하고 준비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훈련 받는 게 낫지 저거 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연례 행사니까. 그러니까 저걸 다른 방법으로 안보에 대한 무슨 정책을 제시하거나 뭐 딴 방법으로 군을 격려하는 방법을 택해야지 명절 때마다 당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군부대 찾아가서 하는 거는 국민들 눈에는 저게 뭐 하나의 의전 뭐 연례 행사로 보지 저게 쇼로 보지 뭐 저게 좋게 보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한번 갔을 때 사병들은 물어봤어요. 진짜 안 오는 게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자기는 너무 고생스럽다고. 예. 사병이 직접 그런 말을 장관한테 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예. 내가
뭐 나는 기분이 좋죠. 뭐 경례 척척 받고 뭐 그래 뭐 폼 잡고 하는 게 나는 뭐 기분이 좋은데, 그 내가 진짜 저 사람들도 우리가 오는 게 자기네들 사기에 도움이 되는가 싶어서 살짝 나오면서 사병인데 내가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솔직하게 말해도 됩니까? 솔직하게 말하세요. 사실은 명절 때 안 오는 게 좋습니다. 평상시에 뭐 일 있을 때 오는 건 몰라도 명절 때 되면 아주 우리로서는. 그 사병이 귓속말로 했겠죠? 다른 사병들이나 상관이 들을 수 있게 얘기는 안 했겠죠? 뭐 상관은 몰라도 옆에 있는 사병 들었죠. 옆에 있는 사병도 눈치가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예. 유인태 의원님, 그 추미애 대표는 또 여성이고 군 생활이 또 익숙치 않아서 아까 망원경도 거꾸로 들고 이러기도 했었는데, 뭐 야당 입장에서는 뭐 안보와 관련해서 어쨌든 간에 또 믿음을 주는 모습이 또 필요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이재호 선배 말씀대로 어떤 그렇게 사병들 고생시키는지 않는 방식으로 그런 거 보완해서라도 그래도 가는 게 저는 아마 10월에도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 게 그 60만 하여튼 장병들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 하던 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전통이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두 분의 또 말씀이 좀 엇갈리시는데 어쨌든 우리 사병들의 생각을 한번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아니 나도 뭐 꼭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방법을 좀 바꾸어서 명절 때만 찾아가는 건 좀 피해다 이 말이죠. 어쨌든 간에 뭐 정당 대표들이 온다고 한다면 해당 부대 장병들 고생이 많겠죠. 예. 이정현 대표 얘기하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이정현 대표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정현 대표가 사실 그 당대표에 취임한 이후에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게 새누리당과 호남의 연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호 여사를 찾아가서도 이정현 대표는 계속 같은 소신을 밝혔습니다. 제가 정말 너무 존경하고 어렸을 때부터 좀 일찍 정치를 시작해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늘 하는 걸 배우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표현 그대로 정말 수고 많이 하고 노력하시고 당대표도 되시고 여사님도 아주 축하한다고 말씀도 하시고. 감사합니다. 어제 대표 연설하시면서 김대중 대통령님 잘 못 도와드렸다고. 여야가 합심하여 모든 국민에게 따뜻한 온기가 후루 퍼질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월호의 사건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표님께서 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여사님을 여러 가지로 많이 이렇게 걱정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정현 대표 온다니까 이 말씀은 좀 꼭 같이 하고 우리 국민들이 좀 행복하게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호 여사가 올해 우리 나이로 95입니다. 그런데도 상당히 정정하게 모든 국민에게 따뜻한 온기가 고루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여당 대표에게 당부를 하셨는데요. 그 김대중 정부 시절 전폭적으로 협조하지 못한 데 대해서 국회 연설에서도 사과를 했어요. 이정현 대표가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건 어떤 진정성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뭐 생각이겠죠.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봅니다. 저런 모습은. 다만 한나라당의 중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뭐 새누리당에. 새누리당에. 근데 그 이정현 대표 뭐 탄핵도 사과하고 하는 모습은 뭐 우리 정치의 발전이라고 봅니다. 비록 그것이 현재로까지는 말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변화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고요. 이재호 의원께서는 이정현 대표의 저런 노력, 또 새누리당과 호남의 연대라고 하는 전략 어떻게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성과는 제쳐두고 여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을 다 찾아뵙고 또 인사를 하고 또 자기 당이 지난날에 잘못된 거는 또 인정하고 하는 그런 자세는 좋은 건데요. 저게 이제 하나의 뭐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거거나
또 호남 출신의 여당 대표가 되다 보니까 너무 호남을 마치 전유물처럼 생각하거나 좀 쉽게 말하면 호남을 너무 팔아먹는 그런 식으로 하면 역효과가 나죠. 자기가 호남 출신이라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호남 출신 여당 대표이기 때문에 호남은 조금 뒤로 이렇게 묻어두는, 그리고 진정성을 보여야지 그걸 너무 드러내서 행보를 하면 오히려 역효과 나죠. 이재호 의원께서 이번 20대 국회에 들어가셨으면 이정현 대표가 상당히 같이 있으면 좀 부담스러웠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말씀해 주시고 아니 뭐 지적해 주시는 게. 이정현 대표는 청와대 말대로 하는 대표니까 뭐 불편할 것도 없죠. 그러려니 하면 되는 거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정현 대표 한번 나오시면 말씀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야 대표들의 국회 연설, 군부대 방문 이런 소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치권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